어제 이어서 오늘도 차트 공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저희가 볼린저 밴드 배워봤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사실 오늘 얘기할 것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만약에 시간 남으면 이제 다른 코인들 분석이나 비트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리는 걸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린저 밴드 활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먼저 얘기할 건 뭐냐면 그 어제 이제 하셨던 우리 같이 배웠던 거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볼린저 밴드로 상승 하락 횡보를 그쵸.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하락 같은 경우에는 요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고 횡보는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상단 찍고 하단을 찍진 않았지만 하단까지 갔다가 상단 찍고 하단 찍고 이런 식으로 네. 움직이는 횡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만 잘 활용해도 제가 그 매매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요거는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주봉이거든요. 네. 주봉인데 그 어제 제가 볼린저 밴드 기본 세팅이 20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30을 바꿔서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코인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매매를 하니까 네. 이렇게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건 주봉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얘가 30주 이동평균선으로 한 거고 얘가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중심선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봐도 30으로 세팅해놓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네. 자 여기 왼쪽이 20이고 여기가 3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0으로 하면 요런 페이크가 나옵니다. 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튀어나오면 이게 사실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요 구간에서 계속 횡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중심선이 뚫렸네? 그러면 요 상단선까지는 가겠네. 혹은 요 상단선 요 매물대까지는 가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다간 큰일 나는 거죠. 요런 하락을 그냥 그쵸. 맞는 거라서 네. 반면에 30주선 같은 경우 여기를 정확하게 잘 표시해주고 있어서 요 주봉으로 봐도 더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주봉인데 얘가 이제 20이고 얘가 30인데 얘 같은 경우도 요런 부분에서 요러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트랩이 훨씬 적은 거죠? 네, 맞습니다. 봤을 때.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주봉 마찬가지인데 얘도 이제 종가마그램으로 하면은 요것도 20주도 충분히 잘 지켜준 거긴 한데 얘가 거의 하단선 가까이까지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 네. 하단선 가까이까지 떨어지고 얘는 그래도 그 꼬리까지 포함해서 잘 지켜준 모습이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정답은 없어요. 제가 20에서 30으로 바꾼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거나 활용하시기에 더 나은 숫자가 있다. 더 나은 뭐 이렇게 20이랑 30이 아니고 뭐 한 50을 적용하는 게 더 낫더라. 네. 혹은 뭐 25를 적용하는 게 낫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마음대로 바꿔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고 네. 얘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게 훨씬 더 낫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준비한 건 뭐냐면 어제 짧은 사이클도 되냐 네. 야,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굳이 일봉이나 주봉이 아니더라도 되냐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얘는 일봉이에요. 오른쪽은 일봉입니다. 네. 일봉이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봉이고 얘는 6시간 봉이에요. 6시간 봉인데 그 구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간인데 얘는 6시간 봉, 얘는 일봉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어쨌든 여기랑 이격이 크잖아요. 중심선이랑 그 가격 사이 이격이 좀 크잖아요. 네. 근데 6시간 봉 같은 경우 얘도 똑같이 30으로 세팅하고 한 건데 얘는 보면은 요런 데서 지지를 기가 막히게 받고 있죠. 그러네요. 중심선에서. 네. 해서 만약에 내가 6시간 봉으로 매매를 자주 한다라고 하면 요 6시간 봉에 맞춰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매매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요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얘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확대를 한번 해갖고 왔어요. 요 네. 부분.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격이 좀 있으니까. 그쵸. 네. 얘를 좀 한번 확대를 해갖고 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똑같은 그 부분이에요. 얘가 이제 6시간 봉이고 얘는 1시간 봉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간인데 여기서 어쨌든 이격이 큰데 보면은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런 데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지지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본인의 매매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의 매매 사이클 맞춰서.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어떤 게 더 잘 맞아요라고 물어보시면 네. 일반적으로 일봉은 거의 잘 맞고요. 근데 이렇게 세부적인 뭐 6시간 봉이나 1시간 봉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쩔 때는 2시간 봉이 맞고 어쩔 때는 6시간 봉이 맞고. 그러니까 상승의 요런 각도, 기울기 혹은 뭐 힘 요런 거에 따라서 좀 맞는 사이클이 좀 다르니까 요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추세를 보는 데만 활용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세부 아래 뭐 6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을 굳이 보진 않고 저는 일봉으로 아 지금이 상승 추세구나. 예, 지금 하락 추세구나. 네. 이런 걸 알아맞추는데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어제 배워봤는데 오늘 약간의 복습과 함께 또 추가적인 팁을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직접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전략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모든 거래소에서 볼린저 밴드 기능 제공은 하는 거죠. 근데 해서 네. 그 빗썸에서도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팅도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네. 여기에 이제 제가 미리 세팅을 해왔는데 요거를 그냥 지우고 처음부터 같이 해보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표라고 있습니다. 네. 지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볼린저 밴드 영어로 써도 되고 그냥 BB라고 쳐도 돼요. BB. 네, 그래서 여기 안 그러면 한글로 볼린저 밴드 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그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설정인데 여기서 길이를 30으로 바꾸는 거죠. 네. 이제 저는 그러니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네.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요 곱이라고 돼 있는 건 요건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요것도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표준 네. 편차 웬만하면 2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보니까 볼린저 밴드는 달러 차트보다 원화 차트가 더 잘 맞네요. 보시면은 여기서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딱 지지를 받고 네. 올라가네요. 달러 같은 경우는 요 아래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속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원화 차트는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원화 차트가 훨씬 더 잘 맞는다. 그러네요.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안 끝났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네. 가끔씩 엄청나게 많이 폭등하는 코인이 네. 가끔씩 나오잖아요. 네, 네. 가끔씩 진짜 가끔씩 있죠. 아니 이게 말이 돼? 네. 라는 정도로 상승하는 코인이 나오면 맞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그 20주 이동평균선이나 30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으로 봐서 이거를 상단선을 찍으면 요거 상단선을 찍으면 매도예요. 상단 찍으면 매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뭐 그 상승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솟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무조건 저는 그냥? 매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가 어쨌든 이 이상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있는데 네. 웬만하면 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매도 자리 잡기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차트적으로 다 맞지만 그쵸. 그때 당시에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파동 한번 진행했다가 조정 조금 받고 다시 파동 진행되고 맞아요. 이런 식이 많으니까 만약에 갑자기 급등하고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오른다 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요 주봉으로 보고 요 주봉 상단선에서 이제 매도하시는 거를 어쨌든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갑자기 급등하는 코인이 나왔을 때는 볼린저 밴드 주봉으로 보고 위에 상단이 터치가 되면은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알트코인들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어떤 코인들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원래 제가 어제 준비를 했던 거는 네. 그 바이낸스 코인이었습니다. BNB. 네, 해서 그 어제만 해도 그 바이낸스가 이제 BUSD SEC가 BUSD가 증권이라고 네. 이게 난리죠. 네, 저도 근데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바이낸스가 BUSD의 요런 관리가 좀 소홀했다. 요거는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리가 소홀했으니까 증권이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증권이라고 하는지도 다들 모든 기사를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거였잖아. BUSD가 랩핑하면서 다른 코인들로 넘어갈 때 그때 명확하지 않았다. 개수가 안 맞는다. 지금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논란 네, 맞아요.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인정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관리 소홀이고 그게 왜 증권이냐? 네.
네, 증권이라는 건 어쨌든 하이 테스트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쵸.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서 난 스테이블 코인 사면서 이걸로 수익 거둬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이걸 증권이라고 할 만한 여지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잘못했으면 너네 뭐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 뭐 혹은 뭐 사업 접어, 뭐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되더라도 네. 왜 증권이냐는 그쵸. 어느 기사나 이런 데서도 사실 제대로 명확하지 써 있지가 않죠.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팍소스가 공격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공격하고 당하고 나서 어쨌든 BNB 코인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네, 해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해서 요 BNB가 저는 사실 빗썸에 상장돼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너무 놀랐어요. 왜 우리나라 거래소에 BNB가 들어왔을까?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BNB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BNB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BNB는 아무래도 바이낸스에서 대부분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런 꼬리 같은 걸 제외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걸 살펴봐도 비트코인보다 덜 떨어진 게 BNB예요. 고점 대비. 예, 비트코인은 뭐 오늘까지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비교했을 당시만 해도 BNB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정도였고 그다음에 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보다 덜 떨어진 게 그쵸. BNB다. 네. 더 스테이블한 느낌을 주는 게 BNB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BNB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3, 4가 여기가 아니고 1, 2, 3, 4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쵸. 제 생각엔 여기가 5파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달러 차트로 보면 조금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네, 달러 차트로 보면은 여기서 1, 2, 3, 4, 5 해서 361.8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 달러 차트로 보면 361.8까지 명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프리미엄이나 환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을 했을 때는 지금 그 BNB가 5파가 어느 정도 끝났구나. 그럼 5파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확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A, B, C를 겪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파동이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을 따진다라고 하면 BNB는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는 매도하기는 조금 아까운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5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 이제 가격이 한 41만 원 정도인데 5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대에 올라가면 그래서 제 생각에 한 45만 원부터 50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도 하시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한 사이클을 더 기대해보고 가지고 계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BUSD 현재 이슈가 있어서 바이낸스 코인 투자에 대한 조금 리스크가 최근에 올라오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고 장펑자오 CEO 같은 경우도 본인이 BNB 그리고 비트코인만 홀딩하고 있다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BNB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빗썸에 현재 상당도 있고요. 함께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 전략 세워보실 분들은 이런 전략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하나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코인 확인해 볼까요? 네,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 비트코인을 조금 다시 봤으면 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좀 하면 그럴까요? 이거 어쨌든 저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말했던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차트를 보면 이제 요 주봉 볼린저 밴드를 뚫었을 때입니다. 요때 요거를 제가 나중에 볼린저 밴드 설명드린다라고 하고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쨌든 하락 추세로 이어져 오고 있다가 얘를 뚫었다라는 건 뭐냐면 횡보 혹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횡보 혹은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근데 요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저점을 깨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면 거의 저점, 그 직전에 있었던 저점이 저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전도 살펴보면은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저점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뚫는 게 정말 중요했는데 지난달에 뚫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충분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한 상반기, 올해 상반기 정도는 좀 상승장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하락을 하더라도 요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좀 낮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 중심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면 그게 베스트고, 근데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면 여전 횡보나 하락으로 바뀌는 거긴 한데, 네. 이렇게 많이 하락한 뒤에 이제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중심선을 뚫고 떨어져도 저점을 갱신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함께 차트 분석을 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비트코인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퍼즈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